계속해서 지역 소식입니다. 일본 경제 보복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는데요. 경기 북부 지역 지자체들도 줄줄이 일본 규탄 결의에 나섰습니다. 양주시와 포천시는 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노일본을 외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포천시의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연간 일정에 없던 임시회입니다. 포천시의회 조용춘 의장을 포함해 7명의 의원들은 일본 경제보복 규탄을 결의하는 데 뜻을 모으고 결의안 채택을 위해 임시회를 개최한 겁니다. 정부나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지금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긴급하게 빨리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의문에는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와 규제 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포천 시민들은 일본 여행과 일본 수입 제품 구매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양주시의회와 동두천시의회도 지난 8일 의원 전원 공동 발의로 일본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고 의정부 시의회도 지난 9일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본회의에서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 의정부의 얼굴인 의정부역 앞에 그리고 우리 평화공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소녀상 앞에서 또 안중근 그 동상도 있고 해서 그쪽이 좋겠다 해서 거기서 성명 발표하고 그 역사 주변에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마친 겁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목소리와 함께 의정부시와 양주시, 동두천시 등 경기 북부 지역 자치단체들은 예정됐던 일본 자매도시와의 방문 일정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의정부시 밀락지구에 설치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 현수막이 잇따라 도난되면서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13일 의정부경찰서는 전날 오전 11시 20분쯤 밀락지구에 설치됐던 일본 제품 불매운동 현수막들이 도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난당한 현수막은 노재팬 등의 내용이 적힌 소형 현수막으로 모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만 10여 개가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15개 역사의 스크린도어 구동장치가 내년 9월까지 전면 교체됩니다. 의정부시는 경전철 스크린도어 노후 모터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제어반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개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와 의정부 경량전철은 노후한 스크린도어 모터가 일시 작동을 멈추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교체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을지대 의정부 캠퍼스 부속병원 건립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9시 31분쯤 금호동 을지대 의정부 캠퍼스 부속병원 건립 공사 현장 15층에서 작업하던 51살 A씨가 14층으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사 현장 안전 책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통학 차량에 갇힌 아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고가 잊을만 하면 또다시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정부에서 승하차 알림 장치, 일명 슬리핑 차일드 체크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지만 부모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최첨단 안전 시스템을 개발해 사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메라에 사람의 움직임이 잡히자 이름과 나이 등 자동으로 누구인지 신원이 파악됩니다. 얼굴 인식 인공지능입니다. 통학 차량과 어린이집에 이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차량에 타고 내릴 때 어린이들의 얼굴이 자동 인식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학부모와 담당 교사, 운전자에게까지 앱을 통해 실시간 승하차 알림이 전송됩니다. 경기도가 이 같은 최첨단 어린이 통학 차량 승하차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이번 IT 활용 영유아 보육 안전 실증화 사업을 통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등원에서부터 하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스마트 시스템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경기도 맞춤형 안전보육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전자팔찌 같은 스마트밴드를 이용한 보육 안전 시스템도 구축되는데 이는 어린이집 내에서 낮잠 시간이나 부딪힘 같은 건강 상태를 더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부는 올해 4월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 장치, 일명 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경찰청 집중 점검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이 400대 가까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슬리핑 정책 자체가 원천적으로 그런 사고를 막을 수 있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런 일들이 내 아이가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고 또 그런 일들이 정말 제로가 되지 않는 이상은 때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 경기도의 최첨단 보육 안전 시스템이 이런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지름길이 될지 주목됩니다. 경기도는 올해 실증 사업을 시작하고 결과를 토대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휴양지 200곳에 대한 불법 운영 실태를 조사해 67곳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 위반 사항은 미신고 숙박업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신고 음식점 20건, 미등록 야영장 16건, 무허가 유언시설 6건 등입니다. 특사경은 위반업체 67곳에 대해 모두 형사 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경기도는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무허가 유언시설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양주시가 2019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 버스킹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이달 16일까지로 공연은 한 팀당 14일간 60회 운영됩니다. 한 팀당 지원금은 20만 원으로 양주시 문화관광과로 지원 가능합니다. 육군 제72 보병사단은 12일 외국어 교육 전문기업 시원스쿨과 141 병영 업무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태 사단장과 양홍걸 시원스쿨 대표이사, 72사단 장병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원스쿨은 사단 장병 전원에게 외국어 강좌 콘텐츠 무료 체험, 수강권 할인 등과 함께 전역 장병을 위한 취업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72사단은 시원스쿨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안보 교육과 병영 체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육군 제8기계화 보병사단이 19일부터 23일까지 동두천, 포천, 연천 일대에서 야외 전술 훈련을 실시합니다. 군은 훈련 기간 중 국도 3호선과 37호선 등 주요 도로변에 군 작전 차량들과 궤도 장비들이 운영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군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대민 피해 대책반도 운용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결과 처분이 확정된 20개 유치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날 공개한 20개 유치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액은 총 27억 3천여만 원으로 한 개원당 최소 460여만 원에서 최대 8억 7천여만 원까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이들 유치원 가운데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69억 5천여만 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올해 7월까지 사립유치원 147개원에 대한 전수감사 결과 처분이 확정된 유치원은 43개원, 자료 제출을 거부한 유치원은 19개원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은 총 62개원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폭염이 다시 심해졌습니다. 수요일 낮 최고 기온은 3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폭염 속에 오후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가 연이 오는 만큼 세차는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비로 당분간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